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에 KB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대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서울시 아동 청소년 경제지도사 강사 활동하고 있고요. 아까 잠시 소개한 것처럼 32년 이상을 KB국민은행에서 재직을 하고요. 작년 2016년 7월 달에 퇴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명퇴라고 하죠. 명퇴를 두들기듯이 많이 두들겼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 이막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인생 이막을 재취업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나이가 드시지 않은 그런 우리 청년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다가올 인생 지금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세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100세요? 100세. 확실합니까? 살고 싶습니다. 150세까지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살고 싶습니다. 예. 그 오랫동안 뭐 하시려고 그렇게 사시려고. 예, 우리 100세 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퇴직을 언제쯤 할까요? 보통 평균적으로 퇴직하는 나이가 몇 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50세? 예, 50세, 거의 50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52세에 평균적으로 퇴직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52세가 경제적인 그런 퇴직이죠. 원래는 60세까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60세까지 다니는 분들은 공무원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100세에서 50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년은 어떻게 하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마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 이막을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15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인생 이막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인생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한 사항을 얘기할 텐데요. 그 전에 두 가지를 꼭 짚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퇴직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퇴직을 한 부분들에 나타나는 증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윌리엄 브리지스는 이것을 퇴직 후에, 실업 후에 나타나는 3단계의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상에 속하는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실직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실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정신적인 충격이 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오죠. 야, 내가 그만두면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사람이 갑자기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저 32년 이상을 국민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공부하시죠? 예, 열심히 노래하시고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될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야? 왜 나만이? 내가 왜 그만둬야 되지? 이러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단계가 처음에 실직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구직 가정 단계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한
마음에 갈등들이 막 생기게 되면서 구직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직을 활동할 때 우리 워크넷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사람인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자기가 구직 활동을 하는데 자기에 맞지 않는 구직 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 하시는데 타일을 화장실에 타일을 붙이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 잘 안 되겠죠? 그죠? 잘 안 맞겠죠. 그리고 구직 활동하는데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좌절감이죠. 좌절감이 나타납니다.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잘 안 되는구나.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우울증까지 여러분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무기력한 그런 상태가 되죠. 이게 두 번째 단계, 구직 가정의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면은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갖고 또 열심히 행동하는 그런 세 번째 단계, 재취업의 단계를 맞이하게 되죠. 저는 지금 두 번째 단계를 지나서 세 번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강사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에서 하는 경제지도사 양성과정의 강사로도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W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많이 음성의 변화가 많이 됐고요.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이 뭔지도 찾아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퇴직하신 분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퇴직을 할 거라면은 또는 앞으로 취직을 해서 퇴직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이 단계들을 잘 기억했다가 내가 이 단계를 빨리 극복을 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잡코리아나 사람인이나 인크루트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취업입니다. 예, 취업이죠. 공채죠. 공개 채용 시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인터넷 사이트의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00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 인터넷 공개 시장을 통해서 몇 사람이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 직장에 100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개 채용 시장을 통해서 내가 취직을 한다, 또 다른 사람이 취직을 한다 할 경우에 몇 사람이 취직할 수 있을까요? 30명? 50명? 80명? 100명?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좀 놀라실 거예요. 채용 시장의 구조를 보면은 두 가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공개된 채용 시장, 그 다음에 공개되지 아니한 비공개 채용 시장이 있는데요. 100명 중에 20명은 공개된 채용 시장에서 인크루드가 되고요. 채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80명은 비공개된 그러한 채용 시장에서 채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공개된 채용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뽑지 않고 굳이 비공개된 채용 시장을 이용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인맥. 예, 인맥이죠. 왜 인맥을 통해서 취업을 시킬까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검증이 됐느냐? 검증이 되지 않았느냐? 제가 W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 취직을 한다면은 우리 원장님이 저를 쓸까요? 그거 모르겠죠? 네.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검증이 되면은 부르겠죠.
공개된 시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뽑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뽑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이력서죠. 그런데 비공개된 채용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내 추천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인이죠.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어렵게 여러분 공개된 채용시장에 들어가서 국민은행의 예를 들면은 200명이 입사를 했는데요. 3년 후에 남은 우리 그 직원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 될까요? 200명이 들어갔는데 2, 3년 후에 남아있는 직원 수. 70명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검증되지 않은 자기 적성과 잘 맞지 않는 들어와 보니까 환상을 갖고 왔는데 나는 뭔가 능력이 대단한데 해보니까 이거 너무 일이 단순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게 그만을 둡니다. 그런데 다른데 그만한 직장을 또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용기를 내서 그만뒀지만 결국 그 사람은 재취업의 길을 찾기가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개된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력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력서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왜 이력서를 쓰시죠? 취업할 때?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력서. 뭘 보죠? 회사에서?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그나마 어떤 사람인지를 그 이력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따라올 게 있죠? 뭐가 따라오죠?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 자기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능력을 가졌고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자기가 자기 소개서를 쓰지 않고 맡기는 거죠. 그럼 그것은 소설을 써줍니다. 자기가 영웅처럼 소설을 쓰죠. 그럴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물어봅니다. 이런 적 있으세요? 이런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력서를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난관에 부닥치게 되겠죠. 그만큼 자기소개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가 들어오잖아요. 100명을 뽑는데 보통 몇 개 정도 들어올까요? 이력서가 1000개 이상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그냥 보고요. 아, 이게 잘 돼 있나 안 된다 보고 이게 눈에 딱 안 들어오면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럼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겠죠. 여러분은 열심히 만들었던 자기소개서가 이력서가 한순간에 잘못된 배열과 잘못된 포장으로 나타난 그 이력서들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쓰레기통과 친구가 돼서 소각장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10가지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그 팁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업 속성에 맞춰 자신을 포장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직원들이 필요한데 나는 정직을 부르짖으면 안 되겠죠. 열정으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해왔던 경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강점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를 무기화시켜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이미지화를 시켜서 표현을 할 때에 여러분은 진짜 좋은 사원, 우수한 그러한 사원으로 채용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헤드라인을 달아라입니다. 여러분 글을 보는데 서술식으로 막 써 있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이력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내가 뭘 주장하는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제목을 달아서 줘야지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직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역량들, 회사가 필요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만의 강점을, 자기가 가장 적임자라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써야 됩니다. 만약에 리더십에 관련된 회사가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리더십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그러면은 좋은 자소서가 아니죠. 내가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내가 반장이면 아니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은 같이 무슨 행동을 했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다. 근데 나는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 결과 어떻게 좋아졌다.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요구하는 역량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의미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참신한 문구를 시작하라. 톡톡 튀는 문구. 삼성전자에 있는 인사 쪽 담당 분하고 옛날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소개서 쭉 보고 있는데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탁 문구가 하나가 있더래요. 너무나 눈에 확 떠서 그걸 자세히 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서류에는 통과됐겠죠. 그죠? 면접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입사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됩니다. 왜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는지, 이 회사에서 내가 뭘 할 건지, 그런 비전도 나중에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신만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경력자인 경우에는 자기의 수행 업무를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자기 수행 업무를 강조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새로운 직장을 가셔야 됩니다.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네. 내가 노래를 가리켜서 30명을 뭐 노래 자랑에서 1등을 만들었다든가, 그죠? 내가 노래를 가리켜서 부부싸움이 없어졌다든가, 뭐 뭔가 성과적인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가지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떻게 집중하고 그 성과를 도출해서 그거를 표현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포부와 비전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회사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은 포부와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비공개 시장에서 많이 뽑는 그런 형태가 네트워킹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네트워킹의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인을 통해서 그 회사의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트워킹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타겟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들어본 적이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타겟 마케팅. 이거는 스스로가 뭔가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딘 회사에 삼성전자를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관련된 것들을 조사해서요. 자기가 정보를 수집을 해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셀프 마케팅입니다. 스스로를 홍보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잘 홍보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핵심 역량을 가지고 그것을 회사한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오퍼를 하는 거죠. 세일을 하는 거죠. 세일즈. 그런 형태의 마케팅이
타겟 마케팅인데 타겟 마케팅은 자주 일어나는 그러한 취업의 재취업의 형태는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마케팅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재취업할 때 두 가지 사항을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이해를 해야 된다. 내가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채용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채용 시장을 이해해야지만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회사가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방법적으로 재취업할 때 방법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은 제가 이력서를 자소서를 쓰고 어떻게 쓰므로 해서 잘 재취업을 할 수 있는지 부분하고요. 두 번째 사항 부분은 네트워킹을 잘 활용하자는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타겟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DID 도전 정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DID 도전 정신? 예. 한글로 말하면은 우리 정 선생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들이대야. 예, 들이대 도전 정신입니다. 들이대 도전 정신. 여러분, 이 들이대에 아주 대가인 한 분을 제가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KFC의 커넬 샌더스입니다. 이분은 들이대의 대가십니다. 이분이 65세에 105달러 사회보장비 105달러를 가지고 낡은 트럭을 끌고 미국을 2년 동안 순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이제 식당을 했는데 이 그러니까 치킨을 튀기는 기술이 아주 독특한 기술을 가졌어요. 바삭바삭한 그 느낌을 갖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미국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쉽게 그것을 판매하지 못했어요. 1008번 동안 이분은 그 판매하기 위해서 막 들이댔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사주시겠어요? 들이댔어요. 1008번 동안. 그러나 거절을 당했죠. 그러다가 1009번째 그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KFC 프랜차이즈 1호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그러한 순간이 왔었죠. 1009번. 믿겨지십니까? 여러분은 실직을 하고 또는 취업을 하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을 도전하십니까? 대부분 20번, 50번? 그렇죠? 제가 아는 직원 중에, 퇴직한 직원 중에 이력서를 200통이나 회사한테 보냈는데 회사에서 답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보내보신 우리 청중들 계세요? 없죠. 커넬 샌더스는 1009번이나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커넬 샌더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계세요? 재취업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목표로 하는 것을 몇 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내 비전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인생 2막 누구나에게 오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 그 시간은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인생 2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다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100년이라는 기간을 살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강연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150년에는 150살까지는 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끔찍하지 않으세요? 50년간 일을 한 다음에 나머지 100년 동안은 여러분 뭘 하고 사실 겁니까? 당장의 취업이 급할까요? 네, 급하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 150세, 아니 100세까지 남은 인생을 보람차고 그리고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뭔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커넬 샌더스처럼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들이대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취업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